녹화를 시작했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누쿠에서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키프레임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의 영어 뜻은 뭐냐면은 원래 생기가 있다 라는 뜻인데, 이게 생기가 있다라는 게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에 대한 그런 이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쿠에서 애니메이션을 이제 하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누쿠는 2D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물론 3D 공간은 우리가 카메라에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2D이기 때문에 먼저 2D에서 어떻게 이런 물체들이 움직이는지 기본적인 좀 물리학을 배우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리학을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실사 후티지를 찍기 때문에 뭐 배우들의 팔의 움직임, 뭐 얼굴의 움직임, 카메라의 움직임 전부 다 물리학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물리학을 알고 모르고가 이 작업에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되냐 아니면 되게 큰 장애물이 되냐 결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은 속력과 속도의 차이입니다. 향주, 속력과 속도의 차이 알죠? 네. 뭐죠? 얘기해봐요. 속도는 스피드, 속력은 어. 벨로시티라 해서 네. 자,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예제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 예제를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길을 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동차가 이렇게 길을 뽀뽀뽀 달리고 있는데 이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가는 이제 속도가 60km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1프레임에서 60프레임까지 제가 움직임을 자동차에 줬어요. 그럼 이 속력이 균일할 경우에는 이제 1프레임에서 2프레임까지 가는데 1m, 2프레임에서 3프레임까지 가는데 1m, 이런 식으로 해서 60m를 완성할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토는 이제 누쿠에서나 뭐 여러가지 프리미어, 마야에서는 이런 키프레임 프로그램들을 다 이제 물리학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프레임에서 시작 포인트와 끝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게 된다면 이제 이 로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1에서 60까지 가는 간격을 거리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걸 60km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60km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60km라고 했을 때 이 지점과 이 지점이 0km겠죠? 이 지점이 60km니까 여기서 똑같이 2프레임 갈 때 1m, 3프레임 갈 때 1m,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로토가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프리멀트를 켜고 재생을 하게 되면은 로토가 되게 균등한 속도로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속도고요. 하지만 이제 속도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사실 수치값일 뿐이지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속도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동차를 이제 60km로 운전한다 하더라도 속도는 계속해서 변하게 돼 있어요. 뭐 69, 뭐 61km, 뭐 68km, 뭐 68.5km, 이런 식으로 속도가 계속 변하고 그 평균 값이 60km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력은 뭐냐면은 평균 속도가 60km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갈 때는 120km로 달리다가 B에서 C에서는 50, C에서 D는 10으로 가도 평균 속도는 60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서 여기 B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한 60, 여기가 뭐 70, 50, 40, 80, 뭐 이렇게 가도 똑같이 평균 속도는 60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속력, 즉 벨로시티, 그러니까 평균 속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속력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로토가 있는데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1지점에서부터 60지점까지 이렇게 옮겨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누쿠 엔진에서는, 물리 엔진에서는 이 1프레임부터 60프레임까지 거리를 먼저 계산하고 속력을 똑같이 나눈 다음에 프레임마다 균등한
거리로 이동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은 차가 아까랑은 다르게 균등한 속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빨리 가다가 후반부에 좀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로토를 처음 지점과 끝 지점에 맞춰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로토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토와 이 차에 다른 물리학 그런 속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키프레임을 박아줍니다. 키프레임은 이제 뭐냐면은 아까 1부터 60까지가 원 포인트라고 했죠. 포인트를 하나 더 생성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에 받게 되면은 1이 시작 포인트가 되고 30이 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30이 끝 포인트가 됨과 동시에 30이 시작 포인트가 되고 60이 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1부터 30까지 거리를 계산하고 균등한 거리를 나눠서 이동을 하고 30부터 60까지 또 계산을 해서 균등한 거리를 나누고 이동을 합니다. 이거 계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 계산기 두드려서 이거 계산할 수 있나요? 속도 막 측정기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이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이제 로토가 얼만큼 벗어나는지를 보고 제일 많이 벗어나는 구간, 지금 이 정도 구간 엄청 많이 벗어나죠. 아예 이 로토가 차랑 겹치지도 않는 구간, 이 제일 많이 벗어나는 구간에서 키프레임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제 1부터 28까지 제가 키프레임을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또 균등한 속도를 거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거리를 나눠서 계산을 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아까는 완전 나갔었는데 지금은 조금 나가고 그래 조금 더 잘 따라와요. 그렇죠? 그래도 벗어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벗어나는 구간을 찾아가서 제일 많이 벗어나는 구간 에서 다시 키프레임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1부터 14까지 동일한 속도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키프레임을 여러 개를 박아주게 되면은 지금 완벽하게 따라가진 않아도 대략적인 움직임을 계산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토의 키프레임을 박아서 어떠한 물체 속력을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속력과 속도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한 방향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A에서 B부터가 한 방향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속력이 방향을 가지면은 그건 벡터 값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실제 물리학에서.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지금 한번 움직임을 볼까요? A에서부터 B까지 진행이 되고 B에서부터 C까지 방향을 바꾸고 C에서부터 D까지 또 방향을 바꿔서 자동차가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이 A에서부터 뭐 D까지 이 한 방향인데 여기 속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이 한 방향에 여러 가지 속력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마다도 우리가 키프레임을 박아줘야 돼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박아주고 여기 속력 계산을 먼저 해주고 B부터 C까지 박아주고 또 여기 속력 계산을 해주고 C부터 D까지 박아주고 여기 속력 계산을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2D에서 우리가 로토로 애니메이션을 따라가는 거에서는 되게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마트 끄고요. 자, 로토가 어딨죠? 네, 자동차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이 방향을 가지다가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20부터
보면은 원래 여기였는데 이 라인을 지키다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 먼저 하나를 잡아줍니다. 제가 여기서 좀 속력까지 편차를 두진 않았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림을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20까지는 대략적으로 잘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A 포인트부터 B 포인트까지 계산을 먼저 하고, 그리고 속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값을 지정한 적 없는데 이렇게 먼저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B 포인트부터 이제 C 포인트까지 다시 또 이 거리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천천히 올라가서 살짝 이런 포물선을 그리듯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도착하고 한 이쯤부터 방향을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올라왔으면은 지금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살짝 내려갑니다. 그쵸?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찍어보면은 내려가죠. 네,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죠. 그럼 여기가 이제 그 지점이기 때문에 로토를 여기에다가 또 하나 박아주겠습니다. 그리고 B 지점부터 C 지점까지 속력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속력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많이 어긋나는 구간에서 속도를 맞춰주고 다시 보게 되면은 여기도 많이 어긋납니다. 네. 뭐 대략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또 이 움직임을 계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부터 D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우리가 끝 지점을 아니까 끝 지점에다가 로터를 잘 가져다 두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되게 생각보다 잘 따라가네요. 그래도 이쯤에서 살짝 이렇게 벗어나는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잡아주고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로토가 잘 따라가는 것을 완벽하진 않지만은 대략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세 개 속력, 속도,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은 자동차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동차는 딱딱한 물질이에요. 딱딱하죠. 근데 사람의 머리카락 같은 건 어떤 거예요? 딱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자동차는 움직임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머리카락 같은 건 변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갑자기 1프레임에서는 머리카락이 이런 모양이었다가 갑자기 가라앉을 수도 있고 2프레임에서는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런 변형값 그리고 이제 뭐 스케일 차가 커지는 이런 그런 스케일 값 아니면 뭐 회전 값 깊이 값 여러 가지 값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 예제를 오늘은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항상 이렇게 수치 맞춰주시고 이렇게 로토를 따볼 건데 헤롯 얼굴을 한번 따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이걸 다 딸 수 있어요. 그럼 완벽한 로토스코핑을 하기는 어렵겠지.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는 완벽한 로토스코핑을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그린스크린을 쓰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벽한 로토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전체를 다 완벽한 로토를 따라가면 힘들겠죠. 좀 부분적인 부분만 우리가 완벽한 로토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히 이제 칼라팀이나 이제 컴프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런 완벽한 로토를 따려는 시도보다는 좀 영역을 지정해 준다는 느낌, 대략적이지만 따라가는 느낌, 이런 작업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헤롯으로 완벽한 로토를 따보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그런 애니메이션을 따라가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미리 해놨는데 지우고 내가 지워볼게요. 로토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이제 로토에서 로토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1프레임에서 헤롯의 대략적인 얼굴을 따보고요. 우리가 여기다 효과를 입힐 거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지만은 이 로토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로토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좀 잘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크의 의미로 컬러 코렉트 마스크로 연결해 주시고 컬러 코렉트에 감마를 올려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비주얼적으로 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쓰셔도 되지만은 저는 이런 방법을 쓰고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블러를 좀 넣어주고 블러를 넣어주면은 이제 이게 알파가 좀 커지기 때문에 이로드 필터 블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상 필터 하셔서 사이즈를 좀 줄여주셔서 헤롯의 얼굴의 영역을 이렇게 대충 마스킹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헤롯의 얼굴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산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먼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방향이 몇 개인지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보게 되면 이제 1프레임부터 쭉 올라가는데 보시면은 한 이런 느낌으로 이쪽 위쪽 방향으로 지금 머리가 움직이죠. 계속 위쪽 방향, 위쪽 방향, 위쪽 방향, 위쪽 방향, 위쪽 방향, 위쪽 방향 가다가 이쯤부터 헤롯의 얼굴이 이쪽으로 갑니다. 보이시죠? 살짝 왼쪽으로 헤롯의 얼굴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크게는 두 개, 움직임이 두 개가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포인트에서 뭐 한 이 정도까지가 A 포인트, 여기가 B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헤롯의 얼굴에 마스킹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으면은 이제 여기서 속력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봐야겠죠. 보게 되면은 로또가 잘 맞는 구간도 있고 이렇게 벗어나는 구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헤롯이 여기서부터 여기는 고개를 빨리 들어. 근데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쯤부터는 고개를 좀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속도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방향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로또를 이렇게 따놓고 보게 되면은 좀 더 그 움직임의 파악이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한 이쪽에서 제일 많이 벗어나는 구간에 힐을 하나 더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보다는 전체적으로 또 잘 따라오고 제일 많이 벗어나는 구간에 키 하나 더 이런 식으로 헤롯의 얼굴이 이제 23프레임부터 여기까지는 잘 따라가게 됐습니다. 23프레임부터 40프레임까지는 또 보면은 이쪽에 한번 벗어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도 키프레임 한번 박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는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0프레임부터 60프레임까지는 딱 보면은 이게 헤롯의 얼굴이 이쪽에 있다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는 걸 보고 따라가지고 스케일도 살짝 맞춰주고 스케일은 이제 3D 파트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있으니까 봐주시면은 이제 여기 살짝 벗어나니까 잡아주고 하면 전체적으로 헤롯의 얼굴에 우리가 지정해 놓은 이 영역이 대략적으로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맞진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여기를 내가 영역을 지정을 해서 따버리겠다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엄청 흔들리죠. 제대로 된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엄청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뭐 색깔을 먹히겠다, 효과를 넣겠다 이런 좀 은은한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컬러 코렉트는 체크용이었으니까 빼주고요. 뭐 어떤 효과를 컬러 코렉트로 효과 넣어보겠습니다. 뭐 헤롯의 얼굴이 이제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헤롯의 얼굴에 이런 그 밝기 효과가 잘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튀는 부분이 있죠. 미송이 보이죠? 이렇게 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튀는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조정을 해주냐면은 로토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수정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다시 감마를 올려서 이 블러에서 조금 더 블러리하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이게 좀 덜 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에로세 얼굴을 밝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따서 효과를 입힐 수 있는 걸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더 다양한 거, 사실 누크의 모든 노드에는 키프레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머지에도 보시면은 키프레임이 있어요. 여기 믹스 값에 키프레임이 있고 콘스탄트에도, 그러니까 모든 옵션에 거의 다 키프레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트랜스폼에 당연히 있고 뭐 셔플에도 있나? 셔플에는 없네. 뭐 인버트 여기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 믹스에 키프레임이 있죠. 그래서 이런 키프레임을 알고 공부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개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몰핑, 이제 움직이는 물체, 좀 변형이 되는 물체, 그리고 3D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